미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물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수출과 소비의 흐름 등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당첨 안정권으로 분류됐던 청약 가점 70점도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9일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루 입원 환자 수도 6만 5,38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해 각 주가 또다시 비상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수준인 1,661명으로 집계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최대한의 경계심을 가지라며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수출과 소비의 흐름 등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제조업과 소비 또 투자 등이 개선됐다면서도 실물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봉쇄 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 지표 개선세가 약화되며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로부터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종식을 자신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우그르 사히는 현지 시간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해당 백신으로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증상을 보이는 감염에서만 보호해도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2020년 세계를 볼모로 잡은 전염병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최근 3상 임상시험 중인 백신이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성사만 되면 국내에선 초격차를 갖춘 독보적 1위 항공사로 또 세계에선 10위권에 드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가 합병될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빅딜의 키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수 방식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뒤 다시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지분 30.77%를 인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로 두 항공사를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딜이 성사되면 총 자산 40조, 매출 약 20조, 보유 항공기 260대에 이르는 세계 10위권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된 터라 산업은행이 적극 나선 모양새지만 초대형 빅딜인 만큼 어려움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 47%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강성부 펀드 KCGI가 주주 손실을 이유로 이번 인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항공사의 합병이 자칫 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독점 문제가 사실은 국민 경제에도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사실 적절한 그 어떤 경쟁자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오히려 경영이 더 비효율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세계 10위급의 글로벌 항공사 탄생 가능성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오르던 증시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강한 코로나 확산세에 어제 오늘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2,5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3.2% 오른 2,493.8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28% 오르며 839.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이 1조 9,192억 원과 3,372억 원씩 팔았지만 외국인이 무려 2조 3,488억 원의 대량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3,550억 원, 866억 원씩 팔았지만 개인이 6,15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내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3천 명을 넘어서며 뉴욕과 시카고가 봉쇄에 들어가는 등 확산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강한 확산세에도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대감, 경제지표 호조세와 또 이에 따른 원화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더해지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90%의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과 FDA가 일라일리리사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는 소식에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라가르드 ECB 총재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 즉각적 경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며 백신 낙관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등 과도한 기대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에 주 초반부터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던 항공, 여행, 금융 등 경기 민감주가 주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화이자의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5일간만 보관이 가능하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전해지며 보관, 운송과 관련된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원화 강세 속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증권업계는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화이자 백신 개발 희소식에 환호하던 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에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19 방역을 그동안 좀 잘 해와서일까요?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외국인의 기조 변화 때문일까요? 국내 증시 소식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세는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주 후반에 좀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 시장은 어제 주춤하고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현 시장 어떻게 좀 진단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증시는 미국의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악재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인데 화이자의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이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혹은 이제 경기 확장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좀 기록했고 반면에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진단 키트나 마스크 같은 소모품부터 치료제 혹은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백신이 출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한 단기간 2, 3일 정도의 증시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백신 움직임이 이번 달 월말로 넘어가게 되면 화이자의 백신이 거의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은 증시의 파급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현재 화이자 백신처럼 3상 임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진짜 백신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투자자들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응을 크게 좀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식 이후에 경기 민감주는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확장을 바탕으로 하는 화학이나 운송, 철강, 건설 같은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섹터들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주식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환율이 오늘 보니까 1,115원대거든요.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석 달 만에 지금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흐름, 환율 좀 궁금하고요. 주도주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좀 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불과 한 일주일 상간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4조 3천억 정도를 거의 쓸어 담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급락 이후 3월 달부터 지금 미국 대선 직전까지 한 16조 원 내외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상간의 4분의 1 정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선물의 도양 매수도 역시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선물도 3만 5천 계약 이상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결국 외국인들은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강세장 초입에서의 수급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선물 매수와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주식의 매수는 대부분 지수 관련된 대형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섹터들을 보면 주요 섹터들마다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위주의 대형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약 1조 5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등 대부분 지수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로 급격히 수급이 몰려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움직임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미국 대선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약 한 100여 포인트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을 감안 혹은 지금 글로벌 증시를 형성하고 있는 주도 섹터, 디지털 위주의 주도 섹터를 감안한다면 한국 증시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겠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간의 큰 등락을 놓고 본다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크게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당분간 선물을 동반한 강력한 매수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수는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적어도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지수폭은 상당히 2,800포인트 이상 정도를 예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섹터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관련주냐 바이든 관련주냐 그리고 최근에 백신이 나온 이후에 컨택트 관련주냐 비대면 관련주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테마로 길게 가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주도 섹터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은 IT 일부 성장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기가 IT 성장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경기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운송장비나 화학, 철강 일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테마성 논리보다는 성장과 경기 확장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섹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시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아무래도 단기간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조정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은 조정 폭이나 혹은 조정 기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 조정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IT 섹터 내에서의 성장도와 경기 확장과 맞물리는 운송 장비, 자동차 업종과 화학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좀 추격돼서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정폭도 크고 상승폭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를 본다면 11월 말 MSCI 리밸런싱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액티브 자금이 이어지는 순간까지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주가 수익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위주, 대형주 위주로 일단 포트를 구성을 하시면서 12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다.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해서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당첨 가점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가밀푸르지오 마크베르의 84제곱미터 A 기타 경기와 기타 지역의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주택형 최저 당첨 가점도 기타 경기 74점, 기타 지역 72점으로 모두 70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첨 안정권으로 분류됐던 청약 가점 70점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대 광역시에서 부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지방 5대 광역시는 3만 2천여 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으로 102만 2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31.7대 2를 기록한 건데요. 이 부산이 59.9대 1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광주, 대구, 울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5.9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업계에선 부산이 지난해 조정지역에서 해제돼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5년 안에 로봇이 설계에서 시공 단계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사들은 앞다퉈 기술시연회를 여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주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14공구 고덕대교 공사 현장. 무인지상 차량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웨어러블, 무인순찰 등 각종 로봇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2일 현대건설은 경기도 구리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시연회를 열고 미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 하이오스, 3차원 설계를 가능케 하는 BIM 등 총 27가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ICT 융복합 건설 기술과 모듈화, PC화 등 프리파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 건설 기술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공정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현대건설이 자체 개발한 하이오스는 원격에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의 헬멧 등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곧장 태블릿을 통해 정보를 얻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도 이 같은 스마트 건설 각축전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은 오늘까지 30여 개 협력사와 건설혁신 기술전을 개최해 미래의 주거환경을 제시했습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 등도 공사 현장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속속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4년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지원 사업 초기와 달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판교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정훈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로 샷 추가하고 휘핑 올려주세요. 고객님, 아메리카노 주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음성은 물론 디지털 점자를 통해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종 결제 솔루션 스타트업 센시콘이 개발한 키오스크입니다. 한 번의 주문으로 서로 다른 식당에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중 결제 시스템까지 갖춰 올해 연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될 예정이고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함께 해외 진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사실 해외 쪽의 바이어를 만나는 일은 사실 꿈꾸는 정도로 힘든 일인데 그 경기문화창조혁신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바이어를 모시고 와주십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해외 진출은 물론 투자 연결, 사무공간 제공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리 비법을 전수하고 배울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공공의 주방도 판교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2016년 창업한 공공의 주방은 개설 요리 수업 수가 2,000건을 넘어섰고 회원 수는 4만 명에 육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둥지를 튼 이후에는 요리 수업과 함께 메뉴에 맞는 식자재를 배달해주는 쿠킹박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B2C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대중들한테 잘 알려드리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으로 보도자료나 다양한 또 그런 홍보나 광고들을 지원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한 샤프앤컴퍼니는 유통매장 직원들의 출퇴근과 판매 목표 등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삼성전자와 샤넬코리아, 이랜드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매장 방문과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허브에 있으면 이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정부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식의 말 그대로 여기가 허브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14년 이곳 판교를 시작으로 이후 광교, 의정부, 고양, 광명 등에 추가 건립되며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지원 건수는 3만 6천 건을 넘어섰고 이를 통해 5,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8.5도 보이며 별다른 추위 없었습니다. 낮에도 18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주말 맞아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2도, 대전 5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수원과 대전 1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 7도, 울진 8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 16도, 속초와 강릉 1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구 5도, 전주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20도 선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도에,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